귀농인의 절반 이상이 농촌 생활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농촌에 정착했던 사람들 4명 가운데 1명이 다시 농촌을 등졌습니다. 귀농은 과연 실패한 선택인가? 우리 시대의 귀농의 의미를 다볕 공동체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지리산 능선이 굽이굽이 이어져 오다 잠시 쉬어가는 함양군 병곡면의 산골짜기. 다변마을 공동체가 둥지를 틀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 생활을 훌훌 털고 농촌에 정착한 사람들. 30명이 채 되지 않는 다변마을 사람들은 여기에서 홍화와 콩, 고추와 옥수수 등 밭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콩밭에서 풀베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여느 밭과는 모양새가 다릅니다. 풀과 콩이 같이 자라는 콩밭. 제초제를 일절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니까는 풀하고 콩하고 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저쪽 같은 경우는 지금 풀들이 콩보다 더 크잖아요. 고추밭 일항 사이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잡초들. 농사꾼 발자국 소리에 작물이 자란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잡초만 주인 발자국 소리를 아는 모양입니다. 도시의 공해가 싫어 산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에 풀베기는 이제 참을 만한 고역입니다. 공존과 서로 배려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가지고 애들이 커야 되는데 경쟁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 판치는 사회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도태가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풀을 하루 종일 매도 몸은 힘들지 몰라도 이 마음은 힘든 걸 몰라요. 한여름 이글거리는 해가 살짝 비켜갈 즈음 새참거리로 수박 2덩이가 올라왔습니다. 장우야, 청소하고 이리 와 감자 먹자. 비 오듯 흘린 땀을 훔쳐내는 것도 잠시 홍화밭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화밭에 주는 걸음은 모두 이곳에서 나온 부산물들입니다. 농장에서 나온 오리 분뇨, 계곡 지천에 널린 풀들, 음식 쓰레기로 만든 거름을 다시 자연에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다변마을 사람들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쓰지 않습니다. 오염된 도시가 싫어 농촌을 찾은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자연과의 공존을 농산일 하나하나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에 내가 매이지 않으면은 내가 그전에 이만큼 했었으니까 지금 요 농법으로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자꾸 어떤 농약에 대한 유혹이 끌리는데 처음에 농약을 치고서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지금 요거 나오는 수출이 나오면은 요 수출에 그저 고마워할 뻔이죠. 다변마을 사람들은 가공식품으로 다슬기 청도 내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비웃는 소리지만 이 세상에 그래도 순수한 것이 가장 큰 재산이고 힘이라는 거를 아마 죽을 때까지 나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살으려고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바르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런 인연이 닿아서 사람들한테 몸에 들어가서 참 유익하게 작용했으면 좋겠다. 약육 강식의 경쟁 논리와 물신주의로 가득 찬 도시를 떠난 사람들. 그들은 서툰 농산일을 하나 둘 배워가면서 상생과 순환의 이치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다변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한 것은 지난 96년쯤입니다. 김민옥 씨 부부는 이 마을의 터줏대감입니다. 처음 돌밭을 옥토로 바꾸는 과정은 김 씨 부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욕심이 지나친 거니까 화가 되잖아요. 김 씨 부부 이외에도 다변마을에는 다양한 경력의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고 있습니다. 작가 지망생인 김옥림 씨. 그는 사람들과 떨어져 하루 종일 혼자서 논을 만들고 있습니다. 걔는 그게 꿈이래요. 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게.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중이에요 지금. 혼자 살아보려고 그걸 다 했어요. 참으로. 작가 지망생이에요. 소설. 작가 지망생이라 혼자 일하면서 거기 의자하고 파라솔 있잖아요. 틈틈이 책도 보고 글도 쓰고 그래. 소설가 이문구 선생님을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 작품을 읽으면은 아주 농촌 생활에서 직접 체험한 게 아주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제가 평소에 그걸 읽으면서 아,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토종 땅 농장을 책임지고 있는 조경구 씨. 산청에서 생수 공장을 경영하려다 실패를 경험한 뒤 자연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도 다닐 만큼 다니고 뭐 세계적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고 가서도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근데 돈이라는 게 이제 한번 깨지고 또 자기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것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점차 하게 되고. 당모이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는 지금껏 꿈꿔왔던 삶이라며 행복해합니다. 부인은 그러나 그런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공동생활에 들어가서 앞으로 향후 뭐 재산을 증식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다. 주어진 대로 다른 길을 찾아보면서 살자 이렇게 할 때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다변마을 위 산골짜기에서는 주택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집의 주인이 될 김우산 씨가 이 공사의 유일한 인부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가족을 도시에 둔 채 홀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움막. 이제 크고 화려한 집은 그에게 필요 없습니다. 집을 지어가는 것. 그 속에서 김 씨는 자신을 만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수영하면서 뭔가에 그래도 작은 움막이라도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좋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해가 내가 얼마만큼 좀 더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움막벽을 채우는 것은 흙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태풍이 많은 비를 뿌립니다. 지리산이 숨고르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연의 일부가 된 그들도 함께 쉬는 시간입니다. 모처럼 일손을 놓은 다변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초보 농사꾼인지라 농산일이 회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콩밭 같은 경우는 전혀 배수라든지 두둑이라든지 관계없이 그냥 평지에 싹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농사가 안 돼요. 우리 풀메기 작업을 하면서 풀을 전부 다 고랑이에다 다 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배수 쪽에는 물을 오히려 갈아놓는 셈이에요. 회의가 길어질수록 저마다 묻어두었던 사연들도 하나둘 이어져 나옵니다. 모든 게 내 마음과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 그런 게서 많은 실망을 가졌고 상당히 무능했었고 게으르고 좀 안 좋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었어요. 몸에 설방되고. 그래서 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그걸 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수행적으로 택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제 자신도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참 의미 없는 일이었더구나. 별거 아닌 일에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아기다툼을 하고 살았던 것이 이제 생각해보면 참 우습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체 연구원에서 막노동꾼까지. 그러나 어머니인 자연의 품 안에서 그들은 모두 다 하나입니다.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그들은 서로 어루만져주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리한 장마가 멈칫하던 날, 기다리던 홍화를 쏘아가는 날입니다. 홍화 재배 3년 만에야 맛본 그럴듯한 소출입니다. 자식 같은 홍화를 쏘아가는 기쁨을 무엇에 비견해야 할까요? 수확할 때의 기분은 말로 못해요. 처음에 씨알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커가지고 이렇게 큰 이렇게 뭉치가 되거든요. 그 기분은 그 씨앗을 심을 때부터 이렇게 수확할 때까지 쭉 홍화도 돌봐주고 하는 그때 이제 기분들이 다 모여져가지고서 수확의 기분이 나오는 거죠. 생태 농업으로 키운 홍화는 인터넷으로 판매됩니다. 수확량은 아직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소득도 끼니 걱정을 잇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농작물을 생산하다 보면은 팔로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 팔로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 작물에 대한 그
어떤 뭐 경외심까지도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은 작물을 키울 때의 그 기쁨들 그런 것들이 그 판매에 마음이 매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도 다벼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조금씩 수확량이 늘어 소득이 불어나면 이건 내 것이라는 이기심을 버리고 그 소득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한 거는 네 거다. 본인 거니까 본인이 좋아지고 본인 마음이 넓어지니까 누가 조금 한 거 가지고 왜 조금 했냐고 하는 그 생각을 먼저 비워내면 여기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대고 살 수 있다고 서로 처음에 오면 마음 합치는 연습부터 서로 해요. 어른들의 생활 방식은 자녀 교육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이곳 어린이들은 공부하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흔한 학원도 다니지 않습니다. 애들 기르는 방법이 두 가지쯤 있다고 보는데 크게 나눠서 하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사를 키우느냐 아니면 뭐 그런 길을 떠난 다른 방법으로 키우느냐 이건데 저는 이제 후자의 방법을 택한 경우예요. 지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인간성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싶어갖고 인성교육을 확고하게 시켜놓으면 나중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인간이 되라는 얘기를 거의 하고 그런 환경을 베풀기 위해서 어른들이 눈만 뜨면 연구를 하죠.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듣지 않아 좋지만 그래도 농촌 생활이 조금 낯설고 힘들기도 합니다. 농촌 생활을 고집하는 아빠를 포기했다는 다솔이. 아빠는 내 얘기 가자 그러대. 나? 원래 공기 맑고요. 어릴 때부터요. 시골 가는 거 좋아했대요. 난 도시가 더 좋은데. 우리 아빠를 포기했어요. 아빠 포기했어. 네, 설득하는 걸 포기했어요. 다볕 어린이들은 그래도 농촌 생활에 차츰 정이 들어갑니다. 엄마가요 교통사고로요 여기 처음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랑 저랑 동생들이랑 왔어요. 처음에 와서 너무 낯설고 그래서요 몇 번이고 다시 뭐 도시 같은 데 간다고 떼쓰고 울었는데요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요 엄마도 나중에 오신다고 그래서요 좋아요. 공기도 맑고요.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옛날 그 왜 고향 같이요. 왜 책에서 본 것 같이요. 막 이렇게 막 과일도 따라다니고 막 그런 거요. 그런 점이 좋아요. 모처럼 활짝 갠 날, 다볕 어린이들의 들놀이 날입니다. 농장에서 닭과 염소와 함께 뛰어놉니다. 토종닭이 낳은 달걀을 보며 마냥 즐거워합니다. 어느새 산딸기도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도 장맛비를 머금어 조금 싱겁습니다. 계곡물도 적당히 불었습니다. 첨벙첨벙 물장구질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다슬기를 줍는 혜진이 오늘은 아빠로부터 다슬기와 반딧불이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다슬기가 없으면 반딧불이 살 수가 없어. 왠 줄 알아? 반딧불의 그 새끼가 이 속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반딧불이 그러니까 왜요? 자연이 다슬기가 없으면 반딧불도 없어지고 반딧불이 있는 곳에서는 다슬기가 있고 그런 거야. 반딧불 저 옆에 계곡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슬기하고 반딧불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 그렇게 깨끗한 자연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야.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 속에서 아이들은 경쟁과 파괴가 아닌 공존과 조화를 배웁니다. 이제 나름대로의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는 다벽 공동체. 그러나 지금까지 버티기 힘든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96년 도시 생활을 접고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모두 15가구였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농촌 현실을 버티지 못하고 13가구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모두 다 농촌에서 손쉽게 돈을 벌려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중간에 누가 와서 또 바람 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산속에서 하기 좋은 게 뭐냐면 주겸이거든요. 주겸을 한 15가구가 모여서 하면은 그게 돈이 된다고 누가 와서 한 사람이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슬기청을 생산하다 빚더미에 앉기도 했습니다. 다슬기청 2,000개를 주문받았지만 도시의 노인들을 모아놓고 판다기에 물량을 넘겨주지 않다가 빚어진 일입니다. 이거 가져가갖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마음 아프게 이게 퍼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한테 아무리 이득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한테 마음 아프게 퍼진 그것이 나한테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나. 우리가 아마 욕심이 앞섰던 것 같으니까 이거를 없었던 거를 해야겠다. 귀농인의 발목을 잡는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땅에 관계된 이제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모든 걸 치르고 정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관계 담당 공무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맨 처음에 어떤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무려 관공서하고 그렇게 그 어떤 협의하는 과정이 한 6개월 이상 가더라고요. 담당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가재 도구를 수년째 창고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농촌을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농촌이 자연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생명을 낳고 기르는 생명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그 어떤 토종 농, 축, 산물, 임산물 모든 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농촌밖에 없어요. 그 종자가 똑바로 해야지만이 그 종자가 커서 어떤 산업화에 이바지를 하고 어떤 나라에 뭔가 이바지를 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해서 뭔가 나라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종자의 힘이 없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시골에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돼요. 시골은 살려야 돼요. 다볕 공동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남은 과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자연의 섭리 속에서 조금씩 찾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볕 사람들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흙과 함께하는 자립적인 삶이 웃음거리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연과의 공존, 그리고 상생과 순환의 문명을 개척하는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꿈꾸는 식물들이 아닙니다. 지리산에 다시 바람이 높습니다. 장맛비가 생각보다 많이 내립니다. 지리산의 비. 그것은 자연과의 공존을 실천하는 다볕 사람들에 대한 긍정이었습니다.